연초 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청주시 공무원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수사 방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청주 MBC가 단독 보도한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불법 대출 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짝퉁이라고 부르는 위조 상품이 차떼기 유통업자들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무더위 속에 올 들어 첫 전력수급 경보 2단계인 관심이 발령됐습니다. 청주에는 오존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뉴스데스크 충북 세종 소식입니다. 연초 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청주시 공무원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청주시는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일성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청주시 상권활성화재단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4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청주시 소속 공무원 이모 씨를 연행했습니다. 컴퓨터 이렇게 압수수색하면 이제 오후에 같이 경찰은 이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계세요. 이 씨는 지난 2010년 청주시 간부로 연초 제조창 매입 업무를 담당하며 KTNG 용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협상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350억 원을 들여 KTNG로부터 옛 연초 제조창을 매입했지만 당시 아무런 활용 계획이 없어 감사원으로부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용역업체가 KTNG에서 여러 건의 부동산 사업을 수주하며 특혜를 받은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청주시는 경찰의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잇따라 공무원 비리가 터지자 강도 높은 복무기간 대책까지 세웠지만 또다시 비리가 적발되면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울선입니다. 청주 MBC가 단독 보도한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사건, 그 실체가 경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대출된 돈이 100억 원이 넘었고 외제차 뇌물에 가짜 감정서까지 사용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청주 MBC가 보도한 청주 모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이뤄진 불법 대출이 무려 49차례, 대출 규모는 114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대출을 주도한 것은 이 새마을금고 실무총책인 40살 최모 부장. 대가로 금융 브로커 2명으로부터 고급 외제 승용차와 골프채, 명품 옷 등 모두 3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연합회는 아예 안 받아주니까. 중앙회의 감사를 속이는 데는 유명 감정평가법인 명의로 만든 가짜 감정서가 사용됐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의 전화만 해도 확인될 문제였지만 중앙회 감사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감사 측에서도 이렇게 감정평가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요거 자체로 믿는 거죠. 이걸 일일이 다 감정평가법인에다가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는 않고. 해당 새마을금고는 불법 대출 문제로 지난해 청산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난주 법원 영장실질심사 직전 달아난 금융브로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 이른바 짝퉁이라고 하죠. 위조 상품이 청주에서도 차떼기 유통업자들을 통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을 신미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청주시내 한 의류 매장. 위조 상품 단속하러 좀 나왔어요. 명품 상표를 붙인 지갑이며 액세서리가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구찌 지갑이고요. MCM, 루이비통, 그리고 액세서리도 샤넬 액세서리가 많이 있네요. 주인은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하소연합니다. 도로 서울 그 자판대에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액세서리고 뭐고 떼온 거라서 상관이 없는 줄 알았죠. 또 다른 상점. 이번에는 명품 상표를 도용한 가방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주 단속 희망돼서 안 하려고 저기 마지막 상품이에요.
이른바 짝퉁을 싣고 다니며 소매 상점에 공급하는 차떼기 유통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 차들은 많이 와요. 그런 거 하라고. 되게 많이 와요. 공사차 같은 거. 네. 와가지고 있다고 옷 있다고 그러면 아 됐다고 나간다. 근데 되게 많이 와요. 충청북도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합동단속 결과 올 들어 도내에서만 위조 상품을 유통시킨 상점 5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도민의 그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적발된 상품의 유통을 금지시키는 한편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농사를 지어봤자 손해만 보던 농민들이 난데없이 어부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지역, 그것도 바다가 없는 충북의 이야기입니다. 심중만 기자입니다. 논과 밭이 질비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 여느 논처럼 가득 물을 댄 농지 위로 전직 농부가 배를 타고 다닙니다. 작물 대신 키우는 100만 마리의 새끼 붕어들을 보살피는 중입니다. 3년 전만 해도 평범했던 농지를 양어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새끼 붕어를 2달만 길러 마리당 50원에 팔면 손에 쥐는 돈은 5천만 원. 같은 면적인 3,000제곱미터에 벼농사를 해봐야 1년 내내 몇백만 원 건지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농사 짓는 것보다는 힘도 덜 들고 재미도 있고 수익도 좀 난 것 같습니다. 물을 가둔 또 다른 농지에는 어린 메기 10만 마리가 자라고 오리 축사처럼 생긴 시설하우스 안에선 향어가 자라는 등 일부지만 비슷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만년 적자에 허덕이던 기존 농민뿐만 아니라 새내기 귀농인도 이런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하시던 그 논농사나 그런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해서 경제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농업 특화를 고집하던 괴산군도 해볼 만한 시도라며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논에서 나오는 소득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양식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만이 살 길이라 믿었던 바다 없는 농촌 마을. 농부에서 어부로의 변신은 척박한 농촌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요즘 일하는 여성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일자리의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한승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에 사는 33살 최인영 씨. 3년 전 아이를 낳으면서 4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다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최근 두세 곳에서 면접도 봤지만 아이를 가진 여성에게 취업 문턱은 높았습니다. 또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야근이 많다던가 그리고 충주시에서는 그렇게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 구직자 100여 명이 채용 박람회를 찾았습니다. 충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MOU를 맺은 기업체 22곳이 채용 박람회를 통해 구직자를 만났습니다. 이번 현장 면접을 통해 40여 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첨단 산업단지와 기업도시 등에 입주하는 업체가 늘면서 지난 2011년부터 구인난이 심화된 충주 기업체에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생산직이 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한 80%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인문계로 바뀌면서 모두는 이제 진학을 하게 되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그 인원을 다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여성 구직자를 위해 마련된 직종이 60% 이상 생산직에 국한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충북의 여성 실업률은 1.8%. 여성의 직종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며 올 들어 처음으로 전력수급 경보 2단계인 관심이 발령됐고 청주에는 오존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충북의 최고 전력 사용량은 오전 11시 2,730메가와트를 기록해 높은 사용량을 유지했습니다. 또 청주의 오존 농도가 0.122ppm까지 올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하루에 2차례나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전 충북본부는 전력 수요가 많은 공장 10곳에 전력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오후 시간대 냉방기 가동을 줄여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올해 청주에 3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새로 분양 공급됩니다. 가장 먼저 이달 중순 율량 2지구 아파트 600여 세대가
분양을 시작하고 복대동 대농 2지구 25층 아파트 300여 세대도 이달 말부터 분양을 시작합니다. 또 이미 금천 동사무소 주변에 건립되는 아파트 700여 세대에 대한 사업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이고 용암동 재개발지구 1,300여 세대에 대한 사업 계획이 조만간 신청돼 이르면 9월 분양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 교육을 대학생과 교직원들에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청주 청렴연수원에서 충북대와 교원대, 공군사관학교 등 청주 지역 6개 대학과 청렴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해당 대학에서는 청렴 교육을 전공 필수 과목으로 반영해 졸업과 교사 임용, 장교 임관 전에 청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신임 청주 충주문화방송 사장에 이용석 MBC 미래방송연구실 국장이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선임됐습니다. 이용석 신임 사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입사해 홍보심의국장과 서울경인지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충북 세종 소식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